광양의 원도심, 광양읍내에서 또 하나의 오랜 이야기를 만납니다. 우리나라 장도 제작의 맥을 잇고 있는 곳, 광양 장도박물관입니다. 칼집이 있는 작은 칼, 장도. 장도라고 하면 얼핏 긴 칼을 생각하거나 조선시대 여인들이 정조를 지키기 위한 용도로 지녔던 은장도를 쉽게 떠올릴 텐데요. 알고 보면 장도는 그 종류도 쓰임도 다양합니다. 남자에겐 충효, 여자에겐 절개.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가 담긴 장도. 장도는 실생활에서 쓰이는 생활용품이자 장식의 효과를 누렸던 사치품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리고 그 아들로 이어지는 예술혼. 자부심과 세월을 품고 장인의 혼을 담아 광양 장도는 더욱 빛납니다. 저는 장도 하면 은장도 외에는 생각이 들질 않거든요. 그러시구나. 네네. 의외입니다. 아, 그래요? 예, 보통 우리 대중들은 장도 하면은 긴 장자. 예, 우리 군도 있죠? 네네네. 군도 할 때 긴 장자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은장도 했다는데, 네. 은은 말 그대로 우리 은 있죠? 네. 은할 때. 네. 예, 은이고, 장도 장자는 단장할 장자. 아하. 몸에 단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 칼도자 쓰는데, 장도는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면은 칼집이 있는 작은 칼을 의미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작은 칼을 남자들은 허리춤에 찬다든가 폐용하고 여자들은 옷구름에 차거나 그래서 이제 몸에다 단장한다 해서 단장할 장자의 장도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몸에 지니거나 이렇게 사용한다는 얘기는 뭔가 사용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우리 장도는 공예품이거든요. 네. 공예품의 기본은 실생활 도구입니다. 아하. 실용품이죠. 네. 장도가 칼 아닙니까? 네. 칼이 쓰일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종이를 자른다든가, 가위를 깎아 먹는다든가, 옛날에 나무를 캔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피리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저기 칼을 썼죠. 그러면서 때로는 면도도 했죠. 스토레 갈아 쓰면서. 그랬군요. 그게 실생활 도구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장도가 특히 이 광양에서 더 유명해지거나 지금까지 이렇게 이름을 날린 이유가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이유 없이 저기 발달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가 담양에 가면은 담양 죽세품이 대나무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산지기 때문에 죽세 공예가 발달되듯이 네. 광양도 보면은 지금 삼국시대 때 솥 아시죠? 네. 솥. 예. 솥은 뭘로 만듭니까? 쇠죠. 쓰죠. 철이죠. 네, 네. 솥 가마트가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의 가마트죠. 그것은 곧 철의 생산지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광양에는 백운산이 있습니다. 저 뒤가 바로 뒤가 백운산이 있는데 백운산에서는 사철이 나옵니다. 사철이 나온다는 것은 사금이 나오면 사철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금과 철은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광양에는 또 금강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광양에가 철과 관련된 금속과 관련된 어떤 특산품이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경에 의해서 발달된 거죠. 제철소가 들어서기 훨씬 전부터 철과 인연이 많았던 광양. 그렇게 자연스레 칼을 제작하는 고장이 됐는데요. 천도씨가 넘는 불에 쇠를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고
만번의 망치질. 적어도 177개의 공정을 거쳐야만 하나의 장도가 만들어집니다. 아버지가 쓰던 도구 그대로 전통 방법을 고수하고 까다롭고 세심한 작업 끝에 탄생하는 광양 장도. 한 자루의 장도를 완성하는 일은 어찌 보면 올곧은 신념을 다지는 일과 같습니다. 천도가 넘는 불 앞에서 새기는 뜨거운 마음.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 이렇게 작업하시는 모습 뵈니까 이 작업 공간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 숙련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과정마다 굉장히 힘드시죠? 그렇죠. 이 장도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간단한 장도의 경우도 177공정입니다. 와. 보통 사람들은 이 작은 것이 뭐 자기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고 만들기 과정이 얼마나 했겠어. 하지만은 제가 한번 처음부터 제작하면서 가정을 갖다 한번 싹 만들어 봤어요. 네. 공정을 177공정이더라고요. 가장 간단한 게. 그렇군요. 좀 작품에 좀 저기 심혈을 기울인 작품들 같은 경우는 177공정이 아니라 200공정 이상 넘어가죠. 예. 더군다나 또 옆에서 계신 분이 이렇게 생긴 도구 같은 거로 요즘 뭐 모터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생긴 도구를 가지고도 막 애쓰시고 계시던데 도구만 봐도 세월이 좀 오래됐겠구나 하거든요. 그렇죠. 혹시 어느 정도에 이어받으셨을까요? 제 같은 경우는 아버지 같은 경우에 75년 동안 살아생전에 75년 동안 일을 하셨어요. 네. 장도장으로서. 네. 이 아버지 저희 가업으로 치면은 제가 2대고 네. 아들이 옆에 있는데 아들이 3대입니다. 예. 옆에 전수생이 아니고 아들이면서 이수자. 그렇군요. 저는 자제분한테 궁금해요. 네. 아버님한테 배우면 솔직히 좀 힘들지 않나요? 네? 아유, 솔직하게.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네. 예, 아니요, 딱히 뭐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이제 아버지이기도 하니까 이제 불편한 질문도 없이 그냥 계속 이제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흡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혹시 자제분은 아버님의 이런 어려운 과정을 어려서부터 보셨을 텐데 네. 있겠다고 생각하신 어떤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처음은 당연히 이제 흥미죠. 이제 좀 신기한 작업이다 보니까 이제 흥미로서 이제 처음에 접하고 이제 나이를 먹고 작업을 하면 할수록 이제 사명감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걸 이어서 이제 대중들에게 어떻게 알릴까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걸 좀 더 점차 발전시켜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사명감으로 예술적 가치로 이어져 온 한국의 칼. 불과 한 뼘 크기에 담긴 예술혼.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닌 나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닌 예술을 위해 이어져 온 한국의 칼. 나쁜 마음을 끊어내는 정신. 장도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에서 그 아들로 이어가는 예술혼.
늘 몸에 지니며 바르게 살고자 했던 뜻과 의지. 장도에 담긴 정신과 의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 장도의 역사가 네. 오래됐다는 걸 설명을 들어서 알겠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장도가 꿈꾸는 미래는 좀 어떨까요? 아름다운 세상이죠. 예,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은 장도가 갖는 정신입니다. 네. 하는 그 장도가 갖고 있는 정신이 충효의의 지조. 그 가치는 과거 500년 전이 됐든 1000년 전이 됐든 지금 미래, 현재 미래 변할 수 없는 인간이 가져야 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갖다가 가지고 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것이 장도장으로서의 바람이죠. 네. 지금 네. 이렇게 다양한 장도들이 있는데요. 네. 이 장도를 통한 앞으로 미래의 계획이나 꿈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항상 어차피 뭐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걸어왔고 역시 그 이전에 스승님한테 그 한 길 걸어오신 것 같다가 충분히 태어나면서부터 봐왔죠. 네. 보면서 제가 해야 될 어떤 책무, 책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 책무라고 봤을 때 1대와 2대는 잘 저기 어찌됐든 간에 잘 저기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3세대들, 3대째 이어가는 부분에서 한경은 정말 작업에 접련할 수 있는 좋은 작품 만드는데 우리가 미래의 유형 국보들을 갖다가 제작하는데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지 않냐. 그것이 이제 저기 이대로서 후손들한테, 후배들한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어떻게 해야지 그걸 환경을 조성해 줄까. 그걸 많은 고민하고 있고 희망입니다. 네.